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단풍이 짙게 우거지는 10월 18일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달 충격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헌법에 명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당 중앙의 전원회의에서 계속 남북관계를 제1의 주적관계로, 적대관계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늘 쓰던 남조선이니 민족통일이니 뭐 우리는 하나 된다느니 또는 백두에서 한라라든지 이런 말을 전혀 삭제하고 쓰지 않기로 하고, 남쪽은 이게 우리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국호를 불러가면서 적대국가이며 오직 군사력을 동원해서 필요한 핵무기까지 동원해서 남쪽을 점령해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초순에 열린 당 최고인민회의, 그러니까 노동당 중앙회의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개정을 명시했고 그것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두 국가론, 적대국가론에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우리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항에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고 아직은 적절치 않은 시기니까 헌법을 고쳐놓고도 표현을 하지 않고 아마 깔아뭉개다가 지난 3일 전에 노동신문, 중앙방송 모든 매체를 통해서 헌법에 명시를 했다. 이렇게 북한 모든 선전 매체들이 동원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내용을 김정은의 광기, 그 대책 세워라 이렇게 주제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갖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두 개 국가를 헌법에 명시해서 남쪽을 마치 자기들의 위협 존재인 적대 국가로 규정해 놓으면 수천 년간 민족, 한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단절 내지는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마음 아픈 얘기죠. 우리 역사가 기록으로 나타난 것만 4,400년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수많은 역사적 국가들이 난립하고 영토를 분할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민족이 한결같이 우리 민족의 피 속에 흘렀던 것은 우리는 하나다, 한민족이다 하는 위대한 정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군이 건국한 이래로 우리가 연연히 이어왔던 수많은 역사 속의 현실을 이어왔던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일시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노예가 됐고 2차 대전에 승리한 전승국들의 한반도 진출에 의해서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38선이 분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단을 지속으로 한 70년 이상 하면서도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은 우리 헌법에 명시한 대로 평화통일이고, 북한에서는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남조선, 북조선 하는 하나의 통일 노선을 지향해 왔던 거고, 그것은 김일성 자신도
별의별 수단을 동원해서 어떤 때는 평화적 위장연수를 동원하고 어떤 때는 직접 침략행위 68년 1월 21일 청와대 김신조 일당 31명이 습격했던 위험한 그런 모험, 삼척, 울진, 강릉,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의 도서, 임자도라든지 이런 섬에까지도 무장공비를 보내서 한반도의 척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연방제니 뭐니 하면서 우리 민족 하나 되기,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는 영원한 한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에는 훼손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하는 광기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우린 대한민국이다. 그 대한민국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전멸의 대상이다.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만 나라를 통합할 수 있다고는 회개한 논리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더니 지난 16일이죠. 갑자기 서해 동해에서 군사적 쇼를 해요. 그것이 바로 동해선, 서해선을 폭파해버린 겁니다. 북한 인민들은 잘 몰랐다가 하루 지난 17일 늦게야 알게 됐어요. 폭파 소식 자체도. 과거에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남북한 협력을 위한 본부 건물을 하나 왕창 날려버린 사건이 있죠. 우리가 북쪽에 전단을 뿌린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최근에는 북쪽이 계속 어물풍선을 보내니까 또 그것이 피해를 주니까 불이 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적인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휴전선 부근 특히 우리 청와대, 계룡대 위험한 지구에 풍선이 날아들지 않습니까? 인천공항 같은 데는 풍선이 벌써 7차례 날아와가지고 국제선, 국내선 할 것 없이 항공기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연출하고 있었잖아요.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근데 어느 조직이, 어느 단체가 어떤 형태의 루트를 통해서 들어간지 몰라도 평양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나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거예요. 그걸 공개했지 않습니까? 뭐 정부는 그걸 밝힐 필요도 없고 밝히지 않았어요. 그쪽 북한에서는 남쪽의 군대들이 행한 행위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합참벌 발표에 하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충격이었겠죠.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남쪽의 군사 퍼레이드를 보고 뭐 다른 건 몰라도 현무 5 약 TNT 화력으로 9톤, 9kg 일본 히로시마의 원폭이 한 15kg 됐으니까 재래식 무기로서는 9kg이면 대단하죠. 근데 아마 우리 기술진이 개발한 미사일 탑재해가지고 북을 공격할 수 있는 현무 시리즈는 벌써 7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를 넘어서. 그건 아마 13kg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술 핵무기나 뭐 차이가 없잖아요. 이건 또 벙커버스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전투기에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들이 탑재하고 평양상공에 가서 한 너댓 개 던져놓으면 평양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 벙커 막 100m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김정은이 어떤 지하 벙커에서 명령을 내리고 핵을 조종한다 하더라도 살아남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알카에다 조직
그 다음 후세인, 그 다음에 리비아의 카다피 다 사실상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서 처벌당했잖아요. 다 땅속에 은거했어요. 이렇게 지금 한국의 군사적 위력은 대단한데 김정은이 지금 더 큰 것이 하나 생겼어요. 북한 내부가 술렁거려요. 특히 장마당 세대들, 연이어 MZ 세대들이죠. 벌써 고난의 시기가 3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애들은 오직 돈이 생존이다. 수령이 생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치 공작에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뭐 김일성이 신화, 뭐 김정일이 백산줄기, 이거 하나도 안 먹힙니다. 하물며 김정은의 정치쇼가 먹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저항 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남조선 언어 배격법, 반동사상 처결법, 평양 언어 중시법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남쪽과의 문화적 단절고리를 제시했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소요에 대한 북쪽 젊은이들의 마음의 동요에 대한 대책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광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철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1,800억을 들여서 만든 동해선이에요. 금강산 가는 도로예요. 그것도 그냥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차관 형식이에요. 돈 갚아야 돼요. 근데 남의 돈을 갖고 만들어 놓은 도로를 지 맘대로 폭파해가지고 북한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거예요. 이제 남쪽은 적대국가다. 미련 갖지 마라. 남쪽에 대한 문화적 동정하지 마라. K 드라마니, K 컬처니, K 음악, BTS라든지, 또 걸그룹이라든지 이런 젊은이들의 발랄한 모션을 북한 애들이 흉내낸다 그러냐. 전선에는 군대들도 우리 스피커에 나오는 남쪽의 노래 엉덩이를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새화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벌써 DMZ를 전부 요새화했다는 우리가 모든 매체를 통해 잘 알고 있어요. 요새란 말은 완전히 봉쇄해버렸다고 말이야. 그 말은 우리 남쪽 사람이 북으로 올라올 것은 방어적 전술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북쪽 사람이 남쪽으로 탈북할 것, 군대들이 탈영할 것에 대해서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뢰를 깔고. 이게 광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도로를 우리 민족이 하나 되면, 하나 되지 않고 두 개의 한국이, 다시 말하면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미래를 향해서 번성해 가다가 어느 계기에 우리 민족끼리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서로 기술 교환도 하고 이런 실리적인 면에서 교류하면서 서로 잘 살아가는 경쟁하면서 어느 땐가는 통합된 국가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이런 미래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완전히 타절해버렸다 이게. 더군다나 지금 3만 한 5천 명이 가까운 탈북인들이 많은 송금을 부게합니다. 중국은행을 통해서. 그것이 달러가 되고 유안화가 돼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장백산 줄기, 백두산 줄기보다 오히려 한라산 줄기, 남쪽에서 보내온 그 집안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 체제가 온전하진 않아요. 군대들에 의해서, 인민군에 의해서 지금 통치가 가능할는지는 몰라도 시간 게임이에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종말이 다가왔다고. 종말론적 현상이에요. 그러나 너무 우리가 크게 충격받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헌법이란 것은 그 실효적 가치가 별로 없어요.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어요. 당의 국가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국가예요. 우리처럼 정부 밑에 헌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헌법은 노동당 규약 밑에 부수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종교자유 같은 거 보세요.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허락한다고. 근데 그렇게 북한 헌법에 보면 종교시설을 보호하고 종교시설을 보존할 것에 대한 명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헌법이 종교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신론 국가입니다. 북한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이 존재하지 않는 자리에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상당히 기독교적 성격을 많이 부합시켰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노동당 규약 위에 마치 기독교인들이 10계명을 전제하고 모든 생활의 기율을 따르듯이 북한에도 김일성 가문을 절대시하는 10개의 계명이 있어요. 76년에 벌써 김일성 친동생 김영주가 만들어서 김일성 옆에 바친 거예요. 그것이 자꾸 다듬어지면서 김정은 때 와서 또 다듬었어요. 그러나 그 원칙론, 김씨 가문에 의해서만 통치가 되고 김씨 가문을 절대시해야 된다는, 그걸 어기면 어떤 직장에도 갈 수 없어요. 달달달 외워야 돼요. 10개 원칙을. 수령 제시한 10대 원칙을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당규약이 있고 그 밑에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은 하나의 구실이에요. 뭐 아마 어떤 지도자가 바뀌면 하루아침에 다 뒤바꿀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적 대책으로서 동해 서해선을 폭파하고 남쪽과의 단절의 의미, 그래서 통일령마저도 통짜를 빼버리는, 일본 국도의 소위 통일을 염원하는 헌장 기념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헐어버렸어요.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하는데 북한 사람들의 가장 큰 충격은 선대들에 대한 삭제입니다. 김일성 삭제, 김정일 삭제. 점잖은 말로는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사상이나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남조선 해방론이라든지 연방제, 공화국제도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구에 불과한 용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니, 가랑잎으로 군함 만들었니, 이게 전부 다 허구라는 거예요. 김정일의 애국주의, 김정일의 소위 선군정치, 김정일의 우리 민족 하나 되기, 우리는 하나다, 이런 용어들이 전부 허구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점잖은 말로 순수 이데올로기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내놓은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뭐냐? 이게 실천 이데올로기다. 이제야말로 위민위천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적 통치 이데올로기를 인민 이데올로기로 바꿔놨다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나 요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완전히 광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김정은의 광기, 폭거적 광기, 긴급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첫째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성향을 좀 우리가 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 트럼프 같은 모험주의자가 당선되면 반드시 어떤 모험을 실천할 것이고 그 모험에 맞대응하는 북한의 어떤 선제적 행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의 있게 우리가 주시하면서 그 대한 정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우리가 안보를 지키는데 가장 큰 우리의 방어의 수단이고 우리 국민의 마음의 자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 배치 이론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핵은 핵으로만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북한은 핵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어요. 지금 탄도 미사일 그 정확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그 체계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ICBM이라고, 그 다음에 SLBM이라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실험도 성공을 했어요.
적어도 공격용 미사일이 아마 거의 6, 70기가 넘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한반도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일본 위협받고 미국까지도 본토를 공격받을 수 있는 위협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도 재래식 무기인 현무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전술적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든지 생산하든지 그러한 대응 논리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을 직접 갖자는 게 아니라 그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92년 남북한이 기본 합의를 할 때 비핵화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그래서 미군이 거기에 응해서 전술 핵무기를 군산 비행장에 배치하고 있다가 다 가지고 와버렸어요. 지금 유럽의 나토가 안보의 핵심에 바로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함부로 나토를 건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거예요.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적은 폴란드라든지 나라들이 다 나토에 가입한 거예요. 바로 그 안보 동맹 속에 안전을 취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 가입을 서두르다 러시아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국민의 정신전력입니다. 특히 군의 기강 확립. 군대는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 군대 사명이에요. 근데 기강이 많이 해이됐어요. 정보가 유출되고 군 내부에 기강이 해이되고 적에 대한 개념이 약화됐어요. 그건 지난 전 정부가 취한 행동에도 많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안이한 민주군대를 양성했어요. 강할 우리 군대, 특히 해병대, 신화적 해병대를 다시 재창조해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이 안이하게 사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정신적 자세만은 언제든 유사시에 이스라엘과 같은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우리 국민적 자세가 중요해요. 바꿔 말하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중에 정치적 혁신을 말할 것도 없어요. 정치가 안보를 우선으로 하는 전제하에서 민생이라는 말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들의 정권 획득을 한 수단으로서 정치를 할 줄 알아야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적 가치가 많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국민이 과연 정부와 하나 돼가지고 민관군이 일치돼가지고 어떤 북한 관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해 놔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고, 끝으로 한마디 더 한다면 북한의 광기는 얼마 안 있어서 아마 사라질 겁니다. 오래 갈 수 없어요. 심지어 지금 북한이 어떤 짓거리까지 했냐. 러시아하고 동맹을 재개하더니 우크라이나전에 1만 명을 파견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 인민 굶어 죽이면서 외국 파병시켜가지고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세계 대전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경고해야 돼요. 러시아도 경고를 받아야 돼요. 이런 점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오늘 김정은의 광기, 그 근본 대책을 세워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